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로움이다. 신비로움이 모든 진정한 예술과 학문의 근원이다. 신비로움에 낯선 사람이나 경이로움에 숨을 멈춘 채 넋을 잃고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눈은 닫혀 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 내가 뭘 잘못 봤나? 시골에서 깨배기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였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았다. 시야를 넓혀 창공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돌연 지붕 위 전체를 1미터 폭의 투명한 비취색 띠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비취색 띠는 사라졌다. 다시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비취색 띠가 또다시 나타났다. 내가 뭐에 홀린 건가? 나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왔다. 뭐든지 진위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5번씩이나 다시 올려다봐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숨바꼭질하듯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늘이 왜 저런 요술을 부리는 거지? 고개를 바짝 뒤로 젖히고 이번엔 시야를 완전히 넓혀 하늘 전체를 올려다보았다. 약 1분쯤 지난 뒤였다. 더욱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와, 어머니 저게 안 보여요? 때마침 안뜰에 들어온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뭐? 어머니에게는 보일 리 없었다. 나는 그동안 와칭을 했기에 마음이 몹시 맑아진 상태였다. 황금고리들이 춤을 추네요. 그 황금색도 역시 투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손바닥보다도 더 큰 타원형의 황금고리들이 마치 큰 잠자리들처럼 내 머리 바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사라졌다.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열고 올려다보면 또 나타났다. 내가 헛개비를 보는 걸까? 내가 미심쩍어 다시 올려다 볼 때마다 황금색 고리들은 마치 확인이나 해주려는 듯 되풀이에 춤을 추었다. 육안으로 보면 사라졌다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시 나타났다. 내가 본 게 뭘까?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미립자였을까? 나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육안과는 다른 눈을 가진 보이지 않는 나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존재를 알고 나서 요술 같은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순수한 파랑이나 보라색 하늘이 펼쳐지곤 했다. 눈을 뜨고 와칭할 땐 높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선명한 홀로그램 입체상처럼 바로 눈앞에 다가오기도 했다. 얼마 후엔 온 하늘에서 빛이 퍼져 나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와칭 등 몇 권의 책을 쓰고 나서 이제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영 글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를 만난 후 나부터 마음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책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요술처럼 잘 떠오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의문을 품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들도 거의 매일 굴러나왔다. 한 번은 창원에서 강연을 마쳤는데 KTX 출발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다. 그래서 역사 밖에서 하늘을 보며 2시간 동안 와칭을 했다. 하늘에서 또 빛이 퍼져 나왔다. 그리고는 열차를 탔다. 타자마자 나도 모르게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원고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썼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온갖 내용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었다. 정말 요술 같은 일이네. 나 대신 글을 써주는 게 누구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25년간 열정적으로 바깥 세상만 취재하며 살던 TV 뉴스 기자였다. TV 뉴스는 모든 걸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는 증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늘 눈에 보이려니 했던 두 가족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나 또한 그렇게 사라질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사라지면 몽땅 사라지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온 나였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나의 전부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을 점점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다. 마침내 나는 두 가지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이다. 전자는 육신이다. 육신의 크기는 고정돼 있다. 두뇌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그럼 후자는 바로 빛으로 된 나이다. 빛으로 된 나는 빛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육안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한히 퍼져나간다. 내가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러니까 곧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을 열면 열수록 점점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나의 공간도 점점 커진다.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히 커진다. 공간의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다. 공간이 커지면서 지혜, 지능, 창의성, 에너지, 건강, 운, 초능력 등 나의 모든 것들도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내 능력도 무한히 커지는 것이다. 가까이 보면 사람마다 에너지장의 색깔이 다르다. 사실은 매 순간 달라진다. 만일 내가 어두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밝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색깔도 밝아진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생각도 에너지이다. 생각도 에너지의 물결이다. 물결엔 움직임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자연히 주파수가 맞는 생각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엔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도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나는 입력되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행동에 따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구는 영혼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학습장이다. 영혼은 학습을 위해 지구 환경에 필요한 우주복인 육신에 잠시 걸치는 것이다. 학교에도 교과 과정이 있는데 하물며 영혼이 아무 설계도 없이 지구에 내려올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다. 곤충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 식물, 우주먼지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멀리서 보내오는 신비한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춘다. 먼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연주자란 무한한 빛의 공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자신이 품고 있는 무수한 작은 공간들을 움직인다. 그렇다고 누구나 반드시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하나다 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컨대 물질인 얼음을 보자.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 거기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퍼져 수증기가 되어 퍼져 나간다. 모습은 다르지만 얼음과 수증기는 똑같은 하나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사람도 물질인 동시에 에너지다. 사람도 이와는 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더 큰 공간으로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까? 예컨대 사람도 무한한 빛의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아마 당신은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한 좀 더 정밀한 사진을 보자. 왼쪽은 헤어졌던 주인이 돌아오자 개가 반갑게 달려가 주인의 품에 안긴 모습이다. 주인의 몸은 물론 개의 꼬리에서도 밝은 빛이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커진다. 오른쪽은 아이를 사랑의 눈길로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이다. 엄마가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빛은 더욱 넓게 멀리 퍼져나간다. 빛이 아이의 몸을 감싸면서 나의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짐을 알 수 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연 속에 앉아 있을 때도 투명한 빛이 퍼져나간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바다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사진들은 헌트 박사가 스스로 개발한 오라미터로 촬영한 것이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이 열릴수록, 깊이 받아들일수록 빛이 한없이 퍼져나감을 보여준다. 빛은 곧 사랑이다. 실제로 마음이 맑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빛의 공간이 크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같은 방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희열을 느끼게 된다. 부처나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나의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사람도 빛으로 퍼져나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사람도 물질이자 에너지다.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있다.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딪힌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일 내가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생사의 경계도 사라진다. 초능력도 나타난다. 나 자신도 와칭을 시작하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몸뚱이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다. 육신의 공간에 갇힌 채 고정된 울타리 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와칭으로 시야를 넓히자 생각이 잦아들면서 나 자신이 빛으로 점점 퍼져나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1년 전쯤부터는 나 자신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한한 빛의 공간과 하나가 됐다. 참으로 간단한 이치다. 육신의 공간을 확장하면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공간을 확장하면 영혼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영혼의 공간을 확장하면 무한한 빛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